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반갑습니다. 고민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서초구 내곡동에 네, 더샵볼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언제부터 보유하셨어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정도 되셨고, 거주하시나요? 네네, 계속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더샤폴에 6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떤가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6년 가지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6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궁금하신 게 네. 6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매도를 할까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 예. 매도를 하고 매도를 어디로 다른 가시려고? 데로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되나 한번.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되나? 네, 예. 글쎄요. 이게 지금 보면은 네네. 매도를 지금 한다.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나갈까요? 15, 5천에서 뭐 16억 뭐 그런데 호가는 뭐 17억도 나와 있고 18억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근처에 가장 중요한 게 지하철이 네. 있어요, 없어요? 청계산역이 있습니다. 청계산역은 한 청계산역은 좀 멀잖아요. 15분 정도요. 그렇죠. 역세권 아니죠. 네. 지금 이 아파트는 지금 비교적 새 아파트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5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네네. 5년 전에 원래 안 오르다가 네. 예,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 네. 여기는 그 서초구잖아요. 네네. 실제로 개발이 이쪽에 어떤 주변에 네. 이 환경은 좋아요. 환경. 예, 예.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예, 환경은 좋은데 실제로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이쪽에 이 지역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호재 없어요. 호재는 네. 이 위쪽으로 가면은 양재동이잖아요. 양재. 네네. 예, 양재역 쪽이고 양재역에 뭐 RNCD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네. 지금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보류 중이거든요. 네네. 예, 보류 중이고 실제로 이 자체는 그냥 주거 지역일 뿐이에요. 이쪽은 다. 예, 주거 지역이고 특별한 계획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 곳이냐면은 여기가 서초동이기 때문에 이 서초동의 집값이 오를 때 전체적으로 네네. 서초동의 집값이 오를 때 따라서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조금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실제로 네. 이 아파트가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는 거는 좋아. 예, 네네. 사는 거는 괜찮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거주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네. 이거를 매도하고 딴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서초동에 여기 말고는 서초동에 호재가 있는 쪽으로 간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비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 뿐이 아니라 내가 집 한 채 깔고 있는 건 별로 특별하게 이건 투자의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살면서 조금씩 올라줄 수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목적으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여기서 또 딴 쪽으로 옮겨가는 거는 거주 목적이라면 옮겨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자체적인 힘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거주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는 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고민도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서초구에 있는 비교적 새 아파트인데 여기 조금 먼 게 그것도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15분 예. 정도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역세권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소장님이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역세권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건가요? 거의 절대적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야 우리가 15분 걷는 거 별로가 아니었거든요. 네. 안 걸어보셨죠? 아, 걸어봤죠, 저도. 걸어보셨어요? 네. 15분 걷는 거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네, 다 맞아요. 차를 이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중교통으로서는 이제는 버스가 아닌 이 지하철인데 지하철은 이 역세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역세권에서 좌우지간 역세권에 들어 있느냐 네. 아니냐가 집값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역 앞에 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이런 불황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딴 데는 뭐 1억이 빠졌어도 네.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한 2, 3천 이렇게 어. 떨어지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그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역세권은 당연히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지만 역세권 내가 제 집을 장만할 때 역세권이냐 아니냐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빚을 내서라도 역세권을 위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역세권은 절대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작년 한 3, 4개월 전에 네. 아산 대방 삼정 그린코아 15평짜리 네, 소형 아파트를 샀거든요. 네, 그때 한 6,400 정도 주고 샀고 지금 월세를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기로는 인구 유입도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에 좀 네. 약간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네. 한 채 더 구입을 망설이고 있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이 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참 잘 주셨습니다. 자, 배방 3정 그린코아를 3, 4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15평 정도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주변에 이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남은 여유 자금으로 한 채 더 사는 건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곳들 향후 전망 먼저 알아보고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도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산지 몇 개월 안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배방역 있고 예, 배방역하고 역세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6,400 풀로 그냥 현금으로 샀어요. 이거 지금 몇 평이에요? 15평이요. 15평. 예. 이 목적이 지금 이 투자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월세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월세를 받으면서 좀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시세 차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뭐 디스플레이 이런 일반 산업 단지들도 있고요. 예, 예, 주변에 그런 조금 거리가 가깝지는 않지만 탕정 일반 산업 단지도 있고 이 산업 단지들 주변에 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도 맞고. 예,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쪽은 그거 외에는 특별히 이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데 실제로 이쪽 옆에 보면 아산 신도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쪽이 이제 새롭게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항상 우리 과거의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고 이쪽 지역 일반 주거 지역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신도시 쪽으로 이게 몰려가거든요. 이쪽으로 힘이 예. 이쪽으로 쏠리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쪽 라인보다는 당연히 이쪽 라인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이쪽은 사실은 월세를 받는 목적이라면은 뭐 모르겠지만 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여기에 집값 오르는 거를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봐도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이쪽에 특별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호재인데 이쪽은 지역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뭔가 한 곳을 더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쪽으로 오는 게 맞지 이쪽에다 똑같은 데다 두 채를 사는 거는 그거는 조금 방향이 조금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여유가 있다면 이쪽 라인으로 천안 아산역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예, 수요가 많이 생겨서 그쪽에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더 커지지만 실제로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변화가 생기는 천안, 아산 라인 쪽으로 투자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1대1 개별 상담 신청을 하셔서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하자면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재건축 단지를 투자를 할 때 사업성을 알아보려면 뭐 용적률이 낮은 데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그거는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네. 그것은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거는 그 이론적인 사실 얘기죠. 용적률이 높으면 재건축 사업성이 없고 용적률이 낮은 곳, 뭐 200% 미만이 되는 곳으로 뭐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용적률이 뭐 200%가 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들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디에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를 뭔가 살려고 할 때는 그 아파트가 소형 평형대, 10평대, 20평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냐 네. 아니면은 40평, 50평, 60평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냐 이게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소형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는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고요. 이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은 사업성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단순하죠. 14평짜리를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14평에 그냥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25평대는 가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라면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세대수가 줄어들죠. 네, 오히려 네. 1000세대에서 더 넓혀가니까. 네.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거고요. 아하, 네. 이 큰 평형대는 오히려 줄여가겠죠. 줄여가면은 세대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보시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평형대를 먼저 보고 그렇죠. 대형 평형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것들 용적률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연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던 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6-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지금 제가 행당동 한신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주변을 알아보다가, 네, 금호동 현대, 네. 거기를 좀 보게 됐는데, 네. 그거를 구입을 했을 때 과연 그 투자성이라든가 또 살아가는데 지금 가격이 적정한지, 네. 그걸 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몇 평대 보고 계시죠? 32평. 32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행당동 한신 아파트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신데 금호동에 예. 있는 현대 아파트로 이사를 아니요, 응봉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요? 금호 현대. 응봉동에 있는 금호 현대 아파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거기로 이사를 계획을 중이신데 여기가 이제 뭐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지 좀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예, 할게요. 예. 소장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차피 지금은 내 집을 안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그 현대 응봉동이 현대 아파트가요. 여기 응봉역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네, 좀 멀더라고요. 예, 이게 이렇게 보면은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야 네.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가 뭐 응봉 요 밑에 응봉 1주택 재건축 이게 조합 설립 나서 이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고요. 예. 그리고 응봉 대림 1차 요 위에 2차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주 목적이라서 저는 네. 괜찮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예. 왜냐면 이쪽이 사실은 뭐 여기 중랑천부터 한강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배치만 잘 하면은 또. 그래서 괜찮긴 한데 재건축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사업성이잖아요. 예. 이게 사업성이라는 거는 사업성이 낮으면은 추가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성이 좋으면 추가 부담금이 작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업성이 썩 좋은 건 아니야. 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재건축을 못하면 나중에 리모델링이라도 할 거예요. 하는데 예.
재건축도 가능해요. 하지만 썩 사업성은 좋지 않은데 이 옆에 응봉 대림 1차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괜찮아요. 예. 이게 사업성이 아마 가격 차이는 한 1억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응봉 대림이 한 1억이 더 비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쪽 라인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네.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만약 돈이 여유가 된다, 여력이 좀 된다면 예.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예, 예. 여력이 된다면 저는 이 대림 1차 쪽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여력이 만약에 굳이 무리를 해서 내가 갈 여력이 안 된다. 예. 그러면은 현대 아파트도 괜찮아요. 예. 예, 여기도 재건축을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있는 아파트고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만 조금 더 네. 욕심을 낸다면 응봉 대림 1차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가치가 커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예. 오세요. 여기도 괜찮으니까요. 예. 예, 빨리 결정을 해서 오시는 게 좋아요. 아, 지금 시점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좀 예. 부동산 시장이 뭐 긴가민가 사람들이 하는 시점이 우리가 예, 예. 투자할 타이밍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꼭 갈아타게 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봉 현대 아파트도 좋고 옆에 있는 대림 1차 아파트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두 곳 다 같이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뭐 부동산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주 목적이신데 나중에 저는 시세 차익까지도 좀 얻고 싶어요. 거주 겸 투자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소장님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거주와 투자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뭐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서 거기가 뭐 한 3년 있었더니 5억이 올랐다. 네. 그래서 5억이 올라서 기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주변에 다 5억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 5억이라는 물론 이제 양도세 빼면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네. 그 돈을 손에 넣으려면 그 동네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동네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이 싼 곳으로.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손에 넣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괜찮아, 이 동네가. 내가 집을 음. 깔고 앉아 사니까. 그러니까 이사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계속 그냥 깔고만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자라는 거는 내가 사는 집 플러스 그 남는 것을 딴 쪽으로 돈을 굴려서 몇 번 갈아타기를 해서 재테크를 해서 내 자산을 불려가는 게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을 하나를 깔고 뭐 투자 거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그게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죠.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6676-02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는데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 위해서 샵 8181 문자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문자로도 지금 사연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문자 어떤 것들 왔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용산역 근처에 벽산 메가트림 오피스텔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망과 매수 시기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오피스텔을 매수할까 고민 중이신데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은지 여기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소장님 여기 어떤가요? 예, 지금 여기가 뭐 삼각지역도 멀지 않고요. 뭐 용산역도 멀지 않고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상복합이거든요. 네. 예,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은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 플러스 그다음에 상가 이게 섞여 있는 걸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상복합은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가 2005년인가 6년도에 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 6년. 그러면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오피스텔은 10년이 넘어가면은 이미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10년이 되면은 고장난 것도 나오고 이제 고쳐달라는 것도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항상 새 걸 사야 된다. 그래서 이쪽은 입지는 좋지만 이미 이제 저물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미 10년이 넘어서. 그래서 이쪽에 오피스텔 투자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신축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는 너무나 좋지만 10년 이상 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신축 쪽으로 다시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